흑사병 들어보셨죠? 감염되면 살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검은 죽음을 몰고 오는 병이라고 해서 흑사병으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또 패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흑사병에 걸리면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온몸이 붓고 또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피부가 괴사되고 쇼크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또 고열과 호흡 곤란 증세가 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가 치사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지난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2,500만 명 정도를 숨지게 한 병으로도 악명높죠. 전염성이 강한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쥐 등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데 흑사병에 걸린 환자가 기침을 할 때 나오는 침 등으로도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최근 중국에서 발병했습니다. 환자가 2명 나왔습니다. 발병 지역은 중국 서북부 네이멍 자치구입니다. 당국이 이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환자들을 수도 베이징으로 지난 3일에 옮겨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고 확진 판정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병원 차오양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의 상황 설명 잠시 들어보시죠. 经专家会诊，被诊断为肺鼠疫确诊病例。目前，患者已在北京市朝阳区相关医疗机构得到妥善救治。 네, 방금 보신 관영 매체에선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자들은 증세가 위중해져서 이틀 전인 지난 12일 밤에 베이징 외곽에 있는 전염병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환자는 네이멍 출신의 중년의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자 관우를 하던 부인까지 감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흑사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죠. 중국처럼 인구가 많은 곳에선 삽시간에 전염이 될 수가 있는 위험성도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의 관리는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흑사병은 약 6일간의 잠복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건당국 환자 2명이 처음 머물렀던 병원 응급실 소독을 한 번 한 뒤에 벌써 일반인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我们都10多天了都没事了，你这楼上更没事。120没接诊，不接诊是吧？ 또 중국 보건당국은 안심하라고만 할 뿐 감염 경로나 환자들이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깜깜이로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선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선 흑사병 환자 수가 훨씬 더 많고 일부는 이미 사망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생한 건 이렇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는 흑사병 환자와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해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사병은 지난 19세기 말에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발병이 끝나는 듯 했지만 끝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마다가스카르에서 256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60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역시 마다가스카르에서 24명이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연 안전할까요? 우리 보건당국은 이번 흑사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아서 감염 위기 경보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보건당국에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가 환자 발생 보고가 없다는 게 판단의 근거입니다. 또 국내 흑사병 치료를 위한 항생제가 충분해서 당장 환자가 나와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는 흑사병 환자나 또 흑사병에 오염된 쥐 등이 발견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혹여 고열이 나는 등 흑사병이 의심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흑사병에 감염됐더라도 발병 이틀 이내에 조기에 발견해서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보건당국 설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흑사병 유행 지역을 여행한 뒤 발열과 오한 등의 의심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